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주일이면 오스틴 파워만큼 한다. 오스틴 파워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조선 개국부터 인조, 병자호란까지 조선시대 전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효종부터 고종, 흥성대원군의 집권 시기 전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종 그러면 북벌이죠. 북벌. 북벌왕이죠. 형이 그 유명한 소헌세자 드라마 단골 소재죠. 형이 죽고 형 대신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그리고 북벌을 준비하다가 북벌의 대상이었던 청어 요청으로 나선 정벌하러 가죠. 나선. 청어 요청으로 조총부대 2번 파견. 나선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송 논쟁. 자위 대비 복상 기간 문제로 싸웠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위 대비가 누구냐 하면 효종의 어머니, 효종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둘째 부인입니다. 계비. 그런데 이제 효종이 죽어. 처음에. 그게 이제 1차 예송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이 사대부의 예를 따라야 된다. 남인은 왕실의 예를 따라야 된다. 근데 결국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년으로 외우시면 돼요. 1차든 2차든 1년 1년이다. 그런데 1차는 효종이 사망, 2차는 효종비가 사망. 그리고 1차는 서인이 승리, 2차는 남인이 승리. 서인 우선, 남인 우선. 이렇게 1년 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숙종이죠. 숙종은 말 그대로 황국의 제왕입니다. 황국. 황국이 뭐냐? 당파 싸움이 났을 때 돌려막기 하는 거죠. 여기 한번 권력을 줬다가 여기 한번 권력을 주고 또 여기 한번 권력을 주고 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 권력을 주고 그게 이제 황국이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다. 국가를 황국시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첫 황국이 경신황국, 두 번째가 기사황국, 세 번째가 갑술황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배웠느냐? 저는 경기갑으로 였어요. 경기갑. 우리 보통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 강남갑, 강남을 그러죠. 뭐 경기는 갑을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갑으로 외웠어요. 이건 뭐 경신황국인지 기사황국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황국, 기황국, 갑황국 요렇게 이제 쉽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송 논쟁처럼 서인, 남인, 서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송 논쟁부터 보면 서인 승리, 남인 승리, 서인 승리, 남인 승리, 서인 승리 한 번씩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상국에서 남인이 집권을 하죠. 장희빈, 그 유명한 장희빈입니다. 남인이 장희빈이에요. 그러면 처음 경신과 마지막 갑술은 당연히 서인이면서 인현왕후가 되겠죠. 라이벌이니까 장희빈과 인현왕후가. 그래서 경신왕국은 서인, 인현왕후. 두 번째 기사왕국은 남인, 장희빈. 그리고 세 번째 갑술왕국은 서인, 인현왕후 복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로 더 뭐 두 번째 이제 기사왕국에서 서인, 남인이 승리했죠. 서인, 송시열, 처형.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숙정이 말 그대로 왕권이 엄청 강했던 왕이에요. 금유영이라는 국왕 호위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왕권도 강했지만 국토 회복에도 아주 확고한 왕이었어요. 국토 회복에. 간도 문제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죠. 안용복. 제가 작년에 독도를 갔다 왔는데 안용복 뭐 연구소인가 뭐 박물관인가 있더라고요. 울릉도 독도를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그리고 상평통보 숙종 상평통보 전국적으로 유통. 그래서 쉽게
황국 3종 세트의 독도 인정 화폐 보고방이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황국 그 다음에 예속 논제. 다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영조. 당파 싸움은 이제 그만. 탕평으로 가자. 탕평비를 세우죠. 탕평책. 요번 76회에도 문제가 나왔죠. 준천사, 청계천.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청계천 외우기 되게 쉽죠. 준천사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청계천을 뭐 정비했다.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속대전, 동국문은 비고. 동국문은 비고 같은 경우에는 동국 들어가는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성종때라고 했죠. 동국, 여지, 성남, 동국, 통감. 그런데 예외가 동국문은 비고라고 했죠. 제가 영조. 이게 또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균역법. 이거 뭐 영조는 정조와 영조는 뭐 숙종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 왕들이죠. 자, 균역법. 어염새, 선박새, 선무군감포. 뭐 어염새는 말 그대로 소금이겠죠. 소금. 선박새는 배. 그리고 선무군감포는 그냥 명예직. 이거 너 뭐 무관이다 하고 명예직으로 뭐 표창이나 훈장 같은 걸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걸로 균역법을 대체했다, 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균역법으로 재정이 펑크난 걸 어염새, 선박새, 선무군감포로 충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조, 규장각,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초계 문신제, 젊은 관료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판 엘리트 리더십 아카데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문신 교육.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울 출신 박제가 유독공이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돼요. 대전통편, 동문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통편이 경국대전 후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대전이 그 다음 수정된 거고 그 다음 수정된 게 대전통편. 그리고 그 다음이 흥성대원군이 만든 대전해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한기에서 흥성대원군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문휘고.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대전통편. 중요합니다. 정조, 규장각, 초계문신제, 서울 출신, 박제가 유독공, 검사관 등용. 그리고 대전통편. 신해통공. 이게 뭐냐면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자유상업을 활동화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런 세력들을 폐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금난 정권. 뭐 시장에서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막 이런 그런 집단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폐지했다. 그게 신해통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후기 경제 들어갈게요. 이양법 확대. 이양법이 모내기법입니다. 새로운 모내기. 뭐 제가 알기로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씨앗을 어떤 특정한 곳에서 키워서 그 키운 새싹이라 그러나 뭐 그걸 이제 심는 걸 모내기법이라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황작물.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상품작물.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고 상품작물은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상품 작물이죠. 담배, 고추, 인삼. 그리고 개시무역은 국가에서 허락받은 공무역. 그리고 후시무역은 장사꾼끼리 몰래 하는 사무역. 선대제, 성행. 이건 뭐냐면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고 제품 생산. 조선판 OEM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EM. 주문자 생산 방식. 그리고 설점 수세제. 사실 저는 이 설점 수세제가 입에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수 어쩌고 뭐 설점 어쩌고 나오면 그냥 이거다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에게 광산 채굴 허용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원래는 국가에서 광산 채굴을 하고 그걸 판매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야 너 개인이 광산 채굴해 그리고 세금 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경영 전문가가 탄생해죠. 광산업이 활발해지면서 광산 경영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덕대. 그리고 이제 신분제 균열도 나오죠. 후기에는 공명첩, 뭐 가짜 벼슬, 뭐 신분 세탁, 돈 받고 비어 있는 임명장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납속책, 뭐 신분 해방, 군역 면제, 관직 제수, 재감면. 그리고 이제 서얼이 이제 집단 상소 운동을 하죠. 서얼도 뭐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얼이 뭐냐면 양반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이제 대감마님 배가 아니라 뭐 대감마님들의 첩에 의해서 나온 자식들을 서얼이라죠. 그래서 집단 상소 운동을 합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 우리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제가 유독고 이 서얼인 이 뛰어난 천재들이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되죠. 그리고 중인들도 서얼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소총 운동을 합니다. 우리도 관직 진출하게 해달라 하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시를 짓죠. 그래서 만든 게 시사라는 조직이고 위향문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것도 한번 읽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노비 해방 순조 때죠. 국가 소유의 노비 공노비죠. 그래서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에 있는 노비들을 전부 해방시켜 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신분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향전이 뭐냐면 지방에서도 싸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향이 새로 부자된 부농 상위 출신들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IT 신흥 부자들, 뭐 벤처 신흥 부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구향은 오래된 양반 사족들, 지금으로 치면 뭐 오래된 제조 회사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향약과 유양서를 두고 대립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마을 근력 싸움이죠. 신흥부자, 전통 양반. 이런 게 있었다.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 온 하늘의 학문. 하지만 조선에서는 죄였죠. 처벌받는 죄. 그리고 요 신의 박해, 신유 박해 두 번의 이제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신의 박해는 정조, 신유 박해는 순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조죠. 신의 박해, 신의 통공. 정조가 신의 통공이죠. 신의 박해. 그리고 이 해가 옆으로 있죠. 정조. 그리고 신유 박해는 밑으로 있죠. 유, 순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의 박해 같은 경우에는 윤지충이 채용되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윤지충이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윤충으로 외웠습니다. 윤충. 백제 의자왕 시절에 윤충이라는 엄청난 신하가 있었죠. 그 대야성 함락할 때
아마 대장이었을 거예요. 장군. 그래서 저는 그냥 윤충으로 외웠습니다. 윤충. 그리고 신유박해는 우리가 많이 하는 정약용 처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황사영 백서 사건. 그 신부님들과 그다음에 신자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지고 많이 처형을 당하니까 북경 교황청에 있는, 그러니까 청나라죠. 청나라 북경 교황청에 있는 주교에게 군대 3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청나라 군인 3만 명을 보내달라.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동학, 최재우가 창시했죠. 유교, 불교, 도교, 민간 신앙 결합. 시천주 인대천 사상. 인대천이 뭐냐?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이거는 그냥 하늘만 보는 거죠. 하늘, 천주교, 하늘에 뜻이 있다. 이거는 사람 마음속에 하늘이 있다. 동학. 서학, 동학. 최재우가 창시했고 이대교주 최시영인데 경전을 가능해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저는 동경유사로 외웠습니다. 동경유사. 삼국유사 대신 동경유사. 동경이 일본의 수도죠. 도쿄. 동경유사. 그리고 포접제 정비. 그리고 이제 삼정의 문란 시대입니다. 삼정이 뭐냐? 전정, 세금, 군정, 군포, 황곡, 구율미. 이 세 개가 다 썩었다. 그게 삼정의 문란입니다. 나라가 엄청 부패하고 세금도 잘 안 그쳤을 거고 뭐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 60년을 했죠. 비변사까지 장악하고 참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요. 어떤 난이냐? 평안도 서북 지역 차별. 뭐 서북 지역이니까 서쪽 북쪽이면 평양인가요? 뭐 그쪽 근처겠죠. 뭐 그쪽 일대. 그쪽 지역 차별로 인해서 우군칙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홍경래의 난, 악동 홍경래, 성종, 악동 홍경래, 이거 아시라 했죠. 금관선, 악동 홍경래, 그게 조선 후기에 나온다 했죠. 홍경래의 난, 우군칙, 서북지역 차별로 한 거. 요 연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순서. 홍경래의 난이 먼저입니다. 동학보다. 그리고 진주 임술 농민 봉기. 유계춘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여 농민 봉기. 이때 이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돼서 삼정 이정청 설치. 이거 어렵죠? 진주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 봉기 정도로만 외우시고 백낙신 부패에 의해서 농민 봉기가 일났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백낙신 부정부패.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의사 박문수,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정 이정청. 그리고 박 교수는 뒤에도 나오지만 신미양요의 주범입니다. 신미양요. 그리고 계하론자죠. 계하론자. 뒤에 많이 나옵니다. 박 교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김장생, 가래짐남. 윤휴. 요거는 저는 김가래, 의래, 김가의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김가의래. 사실 요거 좀 잘 안 외워져서 애먹었는데 김가의래로 외우시면 돼요. 김장생이 가래짐남 저수를 했다. 김가. 그리고 윤휴, 독서기 박세당 사변록. 원래 승리학과 유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인데 그걸 뭔가 틀을 바꾸면 그 주류학파에서 미친놈으로 몰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문안적으로 몰린다.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윤휴, 휴식할 때 독서하고,
박세당. 저는 윤독 박사로 였어요. 윤독 박사. 그리고 양명학 강학파 정제두. 요거는 양강정으로 였습니다. 양강정. 자, 여기서도 초성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초성으로 좀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농학파. 땅을 살리면 나라가 산다. 그런 이제 학파죠. 중농학파.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상학파는 장사는 제가 아니다. 장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각각 다른 학파입니다. 중농학파는 유이정으로 였어요. 유이정. 우리 그 애프터스쿨에 지금은 배우죠. 유이배우. 유이정. 유이가 만든 약. 유이정. 이렇게 였고요. 중상학파는 개그맨 박수홍으로 였습니다. 박수홍. 자, 유형원부터 볼게요. 어떻게 외웠느냐? 반균, 앞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반균, 성곽 한쪽, 여론전. 뭐 어떤 전쟁이 나면 꼭 반군이 존재하죠. 반군. 반군이 성곽. 우리나라 이제 성곽에서, 성곽 한쪽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군이 성곽 한쪽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유영원, 반개수로 균전론. 이거는 뭐냐? 균전론은 뭐냐? 신분에 따라 분배하자. 신분. 그리고 성곽, 성호사설, 과구록. 한전론, 성각환. 한가정, 한이죠. 한가정에 최소한 필요한 땅을 주자. 그리고 정약용, 여전론. 이거는 이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 분배, 한전론은 한가정에 필요한 땅, 그리고 정약용의 여전론은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책들은 반개수록, 이익은 성호사설 과구록, 정약용은 경세육표, 목민심서, 헌멈신서, 마가회통, 홍역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회통.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났어요. 그래 요번에 나온 문제가 이익이었을 거예요. 이익. 제가 76개 시험 칠 때 이익, 과구록, 성호사설, 하여튼 요 문제가 3점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쉽게 맞췄지만 요걸로 반균, 성곽 한쪽, 여론전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정도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상학파 박수홍이라고 했죠. 박수홍. 박지원은 그리고 중상학파가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북학파. 청의 굉장히 우호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다. 선진 문물이 엄청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학파다. 박지원은 뭐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뭐 열하일기. 당시에 검서였죠. 읽으면 안 되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술의 선박 이용 강조, 화폐 유통의 필요성 주장. 박지원이에요. 그리고 박제가 재물은 우물이다. 돈을 써라. 돈을 써야 돈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죠. 박제가, 북학이, 그리고 유수원, 우서. 요 보면 박제가, 북학이 뭔가 비슷하죠 느낌이. 그리고 유수원, 우서. 이것도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죠. 유수원, 우서. 여기 쉽죠.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주장. 산업공상의 평등 주장. 우서. 그리고 이제 홍대영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당시 과학자로 보시면 돼요. 우주 천문학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산을 담지로였어요. 산을 담지. 그러니까 우주 천문학자라 했잖아요. 우주를 산을 담지. 그러니까 우주에 산을 담지. 예, 무한우주론, 지전설. 뭔가 이제 우주학자 같죠? 천문학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산을 담지.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희가 먼저 요거 중요합니다. 금석과 안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북한산에 있는 비문을 판독했는데 진홍한 순수비였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김정희가. 그리고 유덕공, 발해고. 유덕공이 발해고를 편찬했는데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발해고에서.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이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발해고, 유독공의 발해고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 뭐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을 기록한 생활시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백경, 동국지리지. 삼원의 위치, 고대 지명 고정. 그리고 정상기 동국지도는 정상지도로 외우고 백리척 사용. 김정호 대동여 지도는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심리. 근데 정상지도는 백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동여 지도는 목판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영조 동국민은 비고 나오죠. 역대 문물 정리.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희의 업문지. 저는 이제 유희열로 외웠습니다. 유희열. 왜? 주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열 씨가 업문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말 연구를 했다. 유희열. 유열 씨 말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음악방송 진행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희열 업문지. 그리고 김씨. 김육 시연역. 김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박세당, 사변록, 윤독, 박사로 외웠죠. 휴식 기간에 독서를 하고 윤독, 박사, 사변록, 사문난적. 요 박세당이 색경이라는 채소 재배 책도 저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이나 뭐 이런 절, 탑 이런 것들은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 효종부터 고종,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성대원군의 집권 시기와 기한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어마어마하죠? 기한기와 흥성대원군. 오우.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즐겁게 한능검은 빠르게. 지금까지 어스틴 파워의 한능검이었습니다.